창덕궁과 후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은 동아시아 유교 국가의 전통적인 궁궐 건축 방식을 따랐지만 창덕궁은 유교의 기본적인 건축 방식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건축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창덕궁은 원래의 자연 언덕과 지형을 살리면서 자연과 풍수에 어울리게 지었습니다.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궁 또는 별궁은 궁 안에 전염병이 돌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문화단의 해설사인 조채원입니다. 오늘은 왕이 가장 사랑했던 공간인 창덕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이란 덕의 근본을 밝혀 창성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창덕궁은 조선의 5개 궁궐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이었으나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경복궁에서 살고 싶지 않아 1405년에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창덕궁은 모두 불탔으나 경복궁의 터가 불길하다고 생각한 광해군이 창덕궁만 재건하여 270년간 조선의 법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은 도남문으로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도남문은 조선의 5개 궁궐들 중 가장 오래된 문으로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609년에 다시 지었습니다. 도남문을 보면 5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국의 눈치를 보냐고 원래 황제의 상징인 5개의 문 중에서 양쪽 끝문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계단 위에 흙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순종이 자신의 아버지인 고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갔기 때문입니다. 회화나무는 고위간직의 품위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어 고관대작의 사적 또는 전통을 자랑하는 양반 마을에 어김없이 회화나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덕궁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조건 중 하나인 자연과의 조화를 충족시킨 만큼 창덕궁의 60%가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원은 예약제 관람이 가능합니다. 창덕궁은 유교의 질서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더 중요시 여겨서 정문과 정전을 일직선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덕궁 앞에 흐르던 물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창덕궁의 금청주입니다. 이 다리는 조선의 5개 궁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411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다리의 폭을 보자면 12.5m로 꽤 넓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마를 타고 이 다리를 그냥 지나칠 수 있으셨습니다. 또 이곳에는 서수, 그리고 해치, 현무, 또 귀신의 얼굴이 조각된 돌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 다리를 지나는 악기나 악한 사람들이 지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금청주를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 진선문입니다. 이곳에 신문고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고를 설치한 이유는 백성들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관리들이 제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품계석은 삼도 양쪽에는 관리들이 직위에 따라 설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줍니다. 동쪽은 문신, 서쪽은 무신이 서는 자리랍니다. 국왕은 가마를 탄 채 한가운데 봉황이 그려져 있는 답도를 올라 근정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봉황을 새겨놓은 것은 모든 임금님이 성군이 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입니다. 이곳에서는 국가적 의식이 치러졌었는데
예를 들어서는 왕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의 즉위식을 보면 매우 기뻐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전 왕, 그러니까 새로 즉위한 왕의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바로 즉위식을 치르는 것이어서 슬픕니다. 그리고 이 인정전을 보자면 2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2층일까요? 그것은 인정전 내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정전의 내부를 보신다면 이것은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층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것의 천장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전을 가진 것은 경복궁하고 창덕궁이 유일합니다. 또 이곳을 보자면 황금 문창살이 보입니다. 황금색은 황제의 지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금색 문창살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쓰였습니다. 또 이 내부를 보자면 서양식 장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샹들리에, 램프, 또 커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1908년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설치한 것입니다. 램프를 이곳에서는 두 번째로 설치를 했는데 첫 번째로 램프를 설치한 곳도 궁궐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바로 경복궁이었다고 합니다. 단청은 건물에 사용된 한국 스타일의 장식적인 색채입니다. 조선시대 동안의 궁궐은 단청으로 색칠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과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단청은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불, 검정색 물, 초록색 나무 또는 목재, 흰색 금속, 노란색 땅. 이 5가지 색깔은 우주를 만드는 5가지 요소입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면 잡상이라고 불리는 작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상이 화재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잡상은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부터 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삼장법사, 두 번째는 선호공, 세 번째는 저팔계, 네 번째는 사오정입니다. 삼장법사, 선호공, 저팔계, 사오정은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서유기는 당나라의 유명한 승려인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꾸며 쓴 소설입니다. 서유기는 도수를 부리는 선호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요괴를 물리치고 삼장법사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불경을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잡상도 요괴를 물리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선정제음으로 왕이 기본적인 나랏일을 하던 곳입니다. 선정이란 정치와 교육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몇몇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정전은 특이하게도 청기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5개 건물 중 딱 2 건물만 청기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창덕궁에 있던 청기화를 사용하던 나머지 건물은 불타가지고 이 선정전만이 유일하게 청기화를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청기화는 17세기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들기도 힘들고 비쌌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있었어요. 왕이 행차를 할 때도, 왕이 죽은 뒤 왕의 혼백을 모시는 곳에도, 심지어 초성화에서도 왕의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있었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해와 달은 음과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과 왕비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5개의 봉우리는 인의 예지 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서남북 중앙에 5 방향이나 우리나라의 5대 명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요향산, 북한산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이 밖에도 충신을 뜻하는 늘 푸른 두 쌍의 소나무와 폭포, 그리고 만백성을 뜻하는 바다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가 날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짓거나 걸터 앉으면 똥을 싸게 되고, 그리 되면 기둥과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물처럼 생긴 철망을 쳐놓았답니다. 드문은 널쩍하게 생긴 큰 독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불귀신이 불을 지르러 궁 안에 들어왔다가 드무의 물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드무는 화재 예방을 위해 모두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선정전 맞은편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왕의 차를 보관하던 어차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영국에 직접 주문 제작한 순종효 황후가 타던 다임러와 미국에 직접 주문 제작한 순종 황제가 타던 캐딜락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유일한 이 두 모델들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곳 희정당은 왕의 사무실과 접근실로 사용되었습니다. 희정은 평화롭고 좋은 정책을 뜻합니다. 이 건물은 1917년에 불탔다가 1920년에 재건되었는데, 다시 지으면서 한국식과 서양식이 같이 섞여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대조전으로 왕비의 침전이었습니다. 이곳은 왕의 침전보다 더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왕비는 항상 안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건물을 보면 위에 있어야 하는 흰색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조란 위대한 창조를 뜻하는데, 이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자를 낳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자를 잘 낳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의 기운이 잘 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물의 용마루를 없앤 것이었습니다. 또 이 건물은 1917년에 불타가지고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여서 일본인들이 주도를 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실내 양식, 통풍, 배수 방식 등을 서양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조만 지키고 내부 것들을 바꾼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족한 목재를 경복궁의 건물들을 헐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전은 복구가 되었으나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낙선제는 조선 24대 임금 헌종이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1847년에 지은 창덕궁 안에 있는 자그마한 또 하나의 궁궐이에요. 헌종은 계비간택에서 탈락한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여 이곳에 머물게 하면서 옷차림 등 여러 가지 예우에서 왕비와 다름없는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종은 경빈 김씨를 맞아들인 지 2년 만에 승하하여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 이후에는 국상을 당한 왕후와 후궁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변모되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계우인 윤왕후와 영친왕 및 이방자 여사, 덕혜옹주 등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다 세상을 떴습니다. 장수의 상징인 거북 등 무늬로 담장을 꾸며 장수를 빌었어요. 얼음이 깨지는 무늬인 빙열 무늬를 아궁이 벽에 새긴 이유는 불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랍니다. 이곳은 조선의 마지막 왕실 가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가 한일 합방과 한국 전쟁을 겪은 곳이고, 마지막 왕세자가 그의 부인인 일본 공주와 함께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의 대가 끊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왕세자를 일본에 데려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진단을 받은 일본 공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 아들은 미국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씨 종친들은 혼혈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이혼했지만 재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후손도 없이 일본에서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떴습니다. 고종은 60살에 낳은 딸 덕혜옹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덕혜옹주와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신왕을 일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죽음과 일본인의 감시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덕혜옹주는 오랫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1963년에 돌아와 이곳 낙선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897년 10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오얏 이자에서 따온 자두꽃을 뜻하는 오얏꽃 문양, 즉 이화문을 대한황실의 상징 문장으로 삼았어요. 이화문양은 여러 형태로 남아있지만 대체로 5꽃잎의 꽃잎마다 셋의 꽃술을 놓고 꽃잎 사이에 또 꽃술을 하나씩 놓은 꼴로 정형화되었지요. 이화문은 대한황실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황실 복식과 창덕궁 인정전 용마루, 가구, 시계 등의 각종 황실용품과 우표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순종과 순정왕후가 사용했던 자동차 문에도 이화문을 금도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공간은 창덕궁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